이제 같이 문제 풀어볼 거예요. 이 문제 푸는 방식이나 이런 거를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다들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적어달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첫 번째, if 조건문 안에 들어있는 true, 이거와 if 조건문 안에 false 이 두 녀석은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여러분들이 애초에 참과 거짓이 쓰여 있잖아요. 이 예시처럼 이 조건의 결과가 true면 여기 출력문에다가 참을 적어주시면 되고, 거짓이면 거짓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은 연산이 완료되고 나서 그 자리에 남겨줘야 될 true 아닌 false가 그냥 적혀있죠. 자, 그럼 이 녀석은 컴퓨터가 이 연산을 하러 들어왔을 때, 조건을 보러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true네? 해야지, 이거죠. 그럼 사실상 이렇게 적어놓은 이 코드는 이것과 다를 바가 없겠네요. 조건문이 의미가 없으니까 어차피 무조건 참일 수밖에 없는 조건문이니까요. 그죠? 이런 거랑 동일한 거고요. 자,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애초에 false니까 무조건 안 하겠죠. 그러면 얘는 이것과 다를 게 없다, 그런 상황이죠. 자, 예시는 이렇게 그냥 판단하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실질적인 문제인데, 자, 이거 한 줄 보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 오직 정수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A라는 변수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렇게 한 문장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봅니다. 조건식을 보니까 A,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그러면 이 자리가 15로 치환이 될 거고요. 치환된 결과로서 연산을 수행하면, 비교 연산하면 얘는 true가 남겠죠? 맞는 말이니까. 그럼 결국에 이 조건의 결과로서 출력되는 문구는 참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참만 써도 사실 상관이 없지만 저는 넘버링을 좀 해볼게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이걸 다 적어준 뒤에 실행한 결과로서 이 콘솔에 참만 나오면 돼요. 다 참으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라도 거짓이 있다면 여러분들 판단을 조금 잘못하신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1 넘버링을 하나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현재 10이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값이죠. 그럼 10은 10과 같지 않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제가 적어드린 이 개념 부분에 비교 연산 이 부분에도 다르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초 언어에서 이 느낌표라고 하는 이 녀석은 보통 부정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부정이라는 건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에서 같다가 이퀄 마크 두 개였죠. 하나를 없애고 느낌표를 붙이면 다르다가 되는 거고요. 이제 밑에 문제를 풀다가 느끼셨겠지만, 만약에 false인데 앞에 느낌표가 있으면 얘는 true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반전,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느낌표. 언어에서 대부분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 10은 10과 같지 않다, 다른 말, 틀린 말이죠. 이러면 거짓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밑에 10은 10보다 크다, 거짓이겠죠? 자, 그 밑에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겠네요. 참, 둘. 그 밑에 이제 B가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A도 10이고 B도 10이에요. 근데 A랑 B가 같다 말했어요. 그럼 같아요, 틀려요? 같죠? 참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불린 타입의 데이터가 나왔네요. 이건 이제 true 아니면 false를 가지게 되는 데이터 타입인데, 이 결과를 볼게요. 자, 이만큼 이 한 줄의 코드. 자, 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 첫 번째로 이겁니다. 자, 불린 타입이 적혀 있다라는 건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그럼 지금 C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배웠던 변수 선언의 방식이니까요. 자, 그리고 대입연산자가 하나 쓰여져 있고 비교연산자가 하나 쓰여져 있는데, 자, 대입연산자와 비교연산자는 우선순위가 누가 더 높아요? 얘는 비교가 높아요. 대입은 거의 마지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이 작업을 먼저 하셨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걸 먼저 해야만 올바른 값을 또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먼저 하게 되면은 A랑 B 둘 다 10이었는데 같지 않대요. 그러면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럼 결국 이 자리의 연산의 결과가 false가 남을 거란 얘기인데, 그럼 C라는 변수는 결국 false의 값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C, false래요. 그러면 이거 아예 지우는 거랑 진배 없는 그런 조건문이 되겠죠? 이거는 거짓일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false인데 false랑 false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조건식의 최종 결과는 true겠죠? 네, false는 false랑 같은 게 맞으니까요. 이 녀석은 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느낌표가 반전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C가 false였습니다. 근데 느낌표가 붙어서 얘는 이제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참. 자, 여기서는 방금 전에 느낌표 C가 true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어요. 자, 그 true에 한 번 더 반전을 줬대요. 그럼 얘는 거짓이겠죠? 자, 이번에는 D라고 하는 변수가 또 선언이 됐고 이번엔 값이 그냥 true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C는 false고 D는 true니까 false와 true는 같지 않아 라고 했어요. 이거는 참이겠죠? 그 다음에 조건식이 또 여러가지 논리로 엮여있는 조건식이 나왔는데 얘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또 비교연산자, 논리연산자, 비교연산자, 연산자가 상당히 많이 쓰여있는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전혀 당황할 필요 없고 무조건 비교연산자를 먼저 하시면 돼요. 논리연산자는 비교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낮으니까요. 그러면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그리고 나서 논리를 따지면 된다. 자, 20은 2보다 크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자, 10은 3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자, true와 false는 같지 않다. 맞는 말이죠. 자, 10은 10과 같지 않다. 틀린 말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플레임으로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논리는 같은 논리니까 앞에서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true and true 둘 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true가 될 수 있고요. 자, true and true 둘 다 만족 true. true and false는 만족을 못하죠. 결과적으로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true and false는 false가 맞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연산을 하시면 아무리 수식이 복잡해도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비교, 얘도 논리죠. 5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버티컬바 두 개. 자, 비교를 먼저 하겠습니다. 10과 10은 같지 않아. 이건 false일 거고요. 자, 10은 2보다 작다. 얘는 false죠. 그럼 false or false예요. 이건 그냥 false죠. 둘 중 하나만 둘 중 하나만 참이어도 만족을 할 텐데 둘 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을 했을 때 참 1부터 6까지 다 나오면 성공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넘버링을 안 하셨다면 참이 6개 나오면 되는 문제였어요. 만약에 여기에 거짓이 노출됐다 그러면 거짓 안 나와야 되는 조건문에 거짓으로 판단을 하신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실제로 작성한 참은 7개인데 6개만 나왔다 그러면 거짓인 조건문에 참이라고 적으신 걸 테니까 그것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을 해보면 해보면 되는 그런 문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열어 드릴 건데 얘는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정답 올라왔고 하단에 최대한 많은 버전으로 풀기라고 되어 있으면서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옆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and, or 없이도 가능해야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열어보시면 문제는 간단해요. 이겁니다. 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이 값에 따라서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 근데 그게 아니면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출력 예시처럼 출력이 되어야 하고요. 구현 시작 부분만 수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위에는 건드리지 말고 여기만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값은 바꿔가면서 그냥 테스트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중 2가지 방법은 AND 그리고 OR 연산자 없이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4가지 이상 방법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거지로라도 만들어내면은 한 20개 가까이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시면서 4가지 이상의 방법, 그리고 그중 2가지 방법은 꼭 이거 없이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살짝 돌아다녀 보니까 이제 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어려워하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정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냥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정답 못 찾아도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생각하는 걸 포기하시고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멈추시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언어라는 게 지금 아직 되게 간단한 거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포기를 하게 되시면은 결국에는 얻어갈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고민만 해보시면 그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문제는 아까 같이 읽었으니까 바로 진행을 할 건데 조건에서 나이가 19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래요. 자, 우리는 이 한 문장을 보고서 이미 할인 대상의 조건이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예요. 뭐뭐거나. 자, 뭐뭐거나 이거는요. 사실상 오어의 의미 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이 녀석은 할인 대상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문제가 애초에 조건문 하나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어 조건을 사용해서 19세 이하, 60세 이상 조건을 줬을 때 할인 대상이다 라고 출력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 미할인 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를 0이라고 놓고 19라는 숫자가 이쪽쯤에 어딘가 있겠죠? 60이라는 숫자는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할인 대상의 조건이 19세 이하거나 19를 포함한 상태에서 이것보다 작거나 60 이상이면 60을 포함한 상태로 60보다 커야 돼요. 자, 상식적으로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숫자가 있나요? 현실에서? 양쪽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숫자는 없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쪽과 이쪽은 연결되는 영역이 아니니까 얘는 음의 방향이고 얘는 양의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AND로 엮였을 때 애초에 조건이 참이 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을 해봐도 사실 5어로 엮여야 된다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19보다 큰 상태에서 60보다 작은 상태 이만큼 20부터 59까지가 해당을 하겠죠? 이 녀석들은 다 할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문제를 읽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파악한 조건을 실제로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age라고 하는 값이 가지고 있는 값이 19 이하이거나 이하이거나니까 또는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60 이상이면 이렇게 조건을 그냥 말로 쭉 코드로 풀어서 적어준 것 뿐이죠. 이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할인 대상입니다가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아닐 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age가 19보다 크고 여기는 AND로 엮여야겠죠?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6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할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적은 코드를 제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킬 건데 3가지 경우를 테스트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3가지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기준이 되는 게 19와 60이었으니까 19보다 작은 부분, 19와 60 사이, 60보다 큰 부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사실 조금 더 명확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두 군데를 더해야 돼요. 19라는 숫자와 60이라는 숫자. 근데 사실 이 19랑 60 숫자를 할 거면 이 녀석은 안 해도 되겠죠? 기준이 되는 숫자부터 그 사이에 있는 수, 지금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19부터 한번 볼게요. 얘는 할인 대상입니다가 나와야겠죠?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이가 19살인데 할인 대상이다. 자, 그러면은 저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40 정도 넣어볼까요? 얘는 할인 대상이 아니다. 나오면 되겠죠?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60보다 큰 60 정도 해볼게요. 얘는 할인 대상이 또 나와주면 성공이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적은 이 조건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커버쳐도 올바르게 정답을 뽑아주겠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하나의 경우. 자, 이제 이 경우들을 제가 버전을 나누듯이 분리를 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버전 1. 자, 그리고 버전 2를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AND와 OR을 사용해서 진행을 했어요. 여기도 AND와 OR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버전 1과 버전 2의 차이는 뭐예요? 제가 코드를 if로 떨어져 있던 걸 else if를 넣었는데 버전 1과 버전 2의 차이가 뭐죠? 얘는 이걸 정답을 찾아도 얘를 실행을 할 거고요. 연산을 해야 되고요. 얘는 여기서 정답을 찾았다면 이 녀석을 안 보겠죠? 실제로 지금 할인 대상이면서 할인 대상이 아닐 수가 있나요? 없죠? 지금 우리 문제 상황에서 두 조건을 이 할인 대상 조건과 할인 대상이 아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결국 이지선다라는 얘기예요. 이지선다의 경우에는 우리가 버전 3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애초에 else if가 필요 없는 상황. 이것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줄 겁니다. 그죠? 자, 이 위아래를 바꾸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if, else if 활용, else까지 활용 단계로 나눠봤는데 사실 이것도 뭐 크게 버전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 작업은 아니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제 막 조건문 배웠으니까 한번 나눠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는 AND와 OR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묶여있는 이 조건들을 분리시킬 거예요. 자, 하나씩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조건을 또 추가해서 AND 조건 쪽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다 라고 보고 실행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예상을 할 때는 그냥 코드를 쭉 눈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age라는 값의 특정 값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치환해 가면서 대입해 가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일단 19부터 보겠습니다. 자, age 19 참이죠. 그럼 할인 대상 나오겠네요. 근데 다 다른 덩어리 2% 다 나눠져 있으니까 얘도 봐야죠. 19 봅니다. 19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이니까 안 할 거고요. 19 보는데 거짓이니까 안 하겠죠. 19를 봤는데 참이니까 하겠네요. 자, 그럼 이 코드는 일단 안 돼요. 그죠? 왜 안 돼요? 그쵸? 지금 할인 대상이라고 하는 말과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예, 할인 대상과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같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5어로 엮였던 녀석이죠. 실질적으로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얘가 만족이 됐다면 얘는 만족이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적었을 때 할인 대상입니다가 두 줄이 나올 확률은 없다는 소리잖아요. 동시에 만족 못하니까. 그쵸? 그럼 이 녀석들은 일단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얘네들은 AND로 엮였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AND라는 건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둘 다 만족을 했을 때에만 나와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나오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AND라는 그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논리 연산을 사용하지 않고 진짜 AND의 효과를 보게끔 해주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게 이러면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if 조건문에 대해서 개념을 배울 때 생각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if를 만나면 일단 컴퓨터는 아, 이거 조건문으로 쓸 거구나. 그럼 조건식 봐야지 한다 그랬죠. 조건식을 봅니다. 자, 이 조건이 만약에 참이에요. 그러면 컴퓨터가 코드를 누굴 실행한다고요? 중괄호의 안쪽을 실행한다라고 했죠. 안쪽을 실행하러 와보니까 if가 또 나왔을 뿐이에요. 이것도 코드잖아요. 그렇죠? 코드의 안쪽에서, 조건의 안쪽에서 조건 당연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if, else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몇 중으로 쌓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다중으로 조건이 쌓였다면 얘는 AND의 효과를 준다. 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만 결과적으로 얘가 실행이 될 거니까. 중괄호의 안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게 개념의 스타트였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19라는 숫자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9면 이거 나올 거고요. 자, 이 녀석 19 거짓이죠. 여기가 false입니다. 그럼 애초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만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19일 때는 통과. 자, 그리고 나서 40 한번 볼게요. 자, 40. 자, 이 녀석 거짓이라 안 할 거고 이 녀석 거짓이라 안 합니다. 들어와 보니까 참이죠. 40은 19보다 크잖아요. 들어왔어요. 이 조건을 또 봐요. 40은 60보다 작다. 참이죠. 그럼 그때 이걸 실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실행했는데 이제 결과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코드가 없으니까 중괄호 빠져나오죠. 나왔는데 여기도 코드 없어요. 빠져나와야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60도 한번 볼까요? 자, 60 거짓이라 안 할 거고요. 자, 60 참이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봤더니 60은 19보다 크죠? 그럼 이거 참이네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얘 봐야 돼요. 60은 60보다 작다. 이건 거짓이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를 안 할 것이다. 이 안쪽 바깥에 있는 if는 참이어서 들어와서 얘를 봤지만 여기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하지 않는다. 그럼 이 문제는 해결이 됐겠네요. AND라고 하는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if라는 조건문을 이중으로 엮어서 우리가 AND 역할을 수행하게끔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이 안쪽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절대로 할인 대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애초에 없으니까. 그래서 5원은 if로 분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고 AND는 if로 겹을 쌓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버전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버전 5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를 else if로 엮을 거예요. 나머진 그대로 일단 더 볼게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변화지만 이거 문제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죠. 왜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만족이 됐으면 얘를 안 보는 게 당연히 맞고요. 얘가 만족이 안 됐으면 얘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사실 else if가 아니라 else가 좀 더 편하겠죠? 이렇게 이거를 그냥 버전 5 정도로 두고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거랑 유사한 건데 조금은 다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버전 6. 자, else로 엮은 안쪽에다가 여기를 이렇게 쓰지 않고요. 여기 조건을 다른 걸로 가져갈게요. 자, 이 코드 어떨까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부족해요. 지금 이렇게. 자, 이 코드는 어떨까요? 자, 그대로 눈으로 쫓아볼게요. 19부터 보겠습니다. 자, if 조건 참이죠. 하죠. 그럼 else 안 하겠네요. 그럼 이만큼을 다 안 하죠. 분가루가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나니까. 그렇죠? 우리가 들여쓰기를 잘 해놓으면 그냥 그 이 위상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음 첫 번째 19 통과. 자, 40 넣어보겠습니다. 40 거짓이니까 안 할 거고요. 안 했으면 else 들어와야죠. 그럼 else 들어와서 이만큼을 합니다. 자, 40 참인가요? 거짓이죠. 그럼 안 하겠네요. 밑에 있는 이 녀석 하겠죠. 심지어 조건도 맞죠. 그러면 할인 대상 아닙니다. 올바른 정답이 나왔겠네요. 자, 60 보겠습니다. 거짓이죠. 안 하겠죠. else 들어오면 할 텐데 60 참인가요? 그럼 참이죠. 나오겠네요. 그럼 이거 안 하겠네요. else if니까. 문제가 있나요? 없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얘가 검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자, 5호로 엮였던 부분을 if로 생으로 두 개를 내려놓은 거랑 if, else 안에 if로 놓은 거랑 사실상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자, if랑 else만 보면 이지선다죠. 이게 만족을 하면 여기는 만족을 못해요. 근데 여기를 만족을 안 하면 여기는 따져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조건을 줬으니까 생으로 if를 나누는 거랑 진짜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5어 검증으로 할 수 있는 이 두 영역 19라는 숫자와 60이라는 숫자를 놨을 때 요만큼과 요만큼을 다 지금 걸러낸 거예요. 소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이 할인 대상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건을 만들어낼 때 어떻게 조건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의 결과들을 낼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이거 말고도 진짜 어거지로라도 더 만들어내면은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좀 많이 꽈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많은데 거기까지는 좀 불필요하기 때문에 진행은 안 할 거고 이 정도 해서 알려드리고 끝날 겁니다. 정답에는 아마 4개만 딱 올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업 종료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를 참여해서 코드를 작성한다.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임무였다라고 하면은 이 6가지 버전 중에서 혹은 그 많은 버전 중에서 어떤 코드가 가장 효율이 좋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효율은 당연히 연산의 개수가 적은 걸 의미하겠죠? 컴퓨터가 생각했을 때 연산을 적게 해도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녀석이 효율이 좋은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녀석은 3번이에요. 왜냐면 이 녀석은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을 한번 수행하고 얘가 맞으면 출력 끝. else 안 볼 거니까. 근데 얘가 아니면 어차피 else 조건 안 볼 거니까. 이지선다기 때문에 if랑 else로 엮어놓은 조건이 가장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들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함이었지 실제로 이렇게 써야 돼서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는 조건문 안에서 조건문, 조건문 안에서 조건문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뭐 2중, 3중이어도 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수업 페이지에 정답 올려드릴 거고 내일은 또 재미난 걸 해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